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쿠미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발가락, 오늘도 우리 같이 책 읽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재밌는 책인지.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감염병 인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제가 간략하게 여기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대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감염병의 탄생, 그리고 기나긴 진화자, 또 병원체와 면역체계의 또 진화, 행동면역체계의 진화, 혐오, 배제, 추방의 시작, 오염과 죽음에 대한 개인적 공포가 부른 정신병리,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사회문화적 공포가 부른 금기와 간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이 책이 너무 재미없을까봐 교수님께서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인류사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보고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조망해 봅니다. 네. 아니, 되게 어려운 책을 동화책 얘기해 줬는데, 네. 이 책을 쓰신 분은 박한선, 구형찬이라는 네. 학자세요. 네. 근데 박한선이란 분은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신 거잖아요. 지식, 감수성, 그리고 지혜, 해양까지 모든 걸 겸비하신 아주 매력적인 학자분이셨어요. 양력을 좀 보면 서울대학교 신경인류학자이시고요.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등을 지내신 분이고요. 현재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진화인류학, 신경인류학, 진화의학 등을 강의하십니다. 또한 또 저서도 많이 쓰셨는데 책 제목이 좀 재밌더라고요. 내가 우울한 건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문이야.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 꾸미 말투로 책 제목을 정하셨네요. 네, 마음으로부터 7발자국, 행동과학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구영찬 선생님은 또 문과 쪽이세요. 인지 종교학자,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또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종교학 및 신화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쓰신 저서는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야 알죠? 라는 책을 또 공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젊은 학자 두 분이 쓰셨고요. 얼마나 젊으셨어요? 얼마나 젊은지 만나보셨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느낌이. 모르겠는데 느낌이 40대 안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젊으신 거 정신적- 아니에요? 아니 되게 어. 패기 넘치시고 제가 사람 나이를 잘 못 보는데 아무튼 그 언저리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또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이야기하듯이 재밌게 쓰신 책인 것 같아요. 네. 발가락이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책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책이 이 교수님께서 쓰시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려면 이런 걸 각오하고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각오의 말씀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 1장에서는 코로나19의 다양한 역설적 상황을 감염균의 입장에서 또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입장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2장과 4장은 아직 인간이 지상에 발을 내딛기 이전부터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감염병과 면역의 공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감염병의 탄생, 우리가 감염병의 탄생이 어떤지 알아야 이걸 같이 살든가 말든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3장은 이 병원체가 있으면 또 면역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군비 경쟁을 어떻게 하고 있나. 또 4장에서는 방어, 면역체계에 대한 자세한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에서 어떻게 이 병균과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뜨문뜨문 읽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8장으로 가는 범위가 저희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인류가 두뇌를 얻으면서 일어난 독특한 면역체계, 감염균과의 싸움을 통해 빚어진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동 면역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5장에 나옵니다. 네. 2장의 이 책의 어떤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행동 면역 시스템이죠. 네. 입장은 이제 행동 면역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과활성화, 과활성화가 되고 그 관련된 인류사적 비극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오래된 고전, 신화 이런 거를 보면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은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감염병 회피. 와, 어떻게 회피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음식, 의례, 관습, 성적인 터부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감염병 회피 전략의 사회적 부작용. 사회가 또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했는지. 어떤 약을 먹으면 그거에 대한 또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9장과 10장은 최근의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그리고 미래,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고 살아갈 것인가. 네. 아, 책 다 읽었네요. 끝. 네.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역대 우리 인류가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팬데믹이 몇 가지가 있었나 이 책에서 정리해주는 부분이 좀 좋았는데 3번 있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역사가 투키디테스가 정리한 기원전 430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일어난 아테네에서 일어난 엄청난 역병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유스티니아스 역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는 이 역병에 1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수년 동안 또 2번이나 더 유행을 했고요. 근데 이 아테네 역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구 집중입니다. 스파르타가 완전 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피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아크로폴리스에 몰려든 탓에 전염병이 아주 퍼지기 좋은 조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아무렇게나 집단 매장되면서 또 병균이 또 퍼지고 또 너무 재밌는 게 향락을 저렇게 죽는데 우리도 즐겨 어떤 향락 문화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군상의 원형이 이때 아테네 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명한 거죠. 역시 유스티니아스 역병의 원인도 페스트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페스트균은 정말 주기적으로 인류를 덮쳤는데 특히 이 14세기에는 한 유럽인 중 3명 중 1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2차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때도 역시나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팬데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죠. 그리고 3차 팬데믹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아시아 콜레라입니다. 1817년 인도 콜카타에서 시작해서 중동, 동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남부, 동남아시아로 퍼지는 것인데요. 무역로를 따라서 확산을 거듭하다가 약 8년이 지난 이후에 수그러들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스페인 독감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팬데믹 대열에는 못 꼈죠. 왜냐면 빨리 사그라들었잖아요. 한 2년 만에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커다란 팬데믹에 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4차 팬데믹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겪고 있어요. 당사자가 된 거죠. 팬데믹의 당사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감염병의 역사 챕터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제 책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는 로그라인을 한마디 말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인생도 참 길지만 바이러스도 참 길고 많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우리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책의 118페이지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어떤 생물은 린넨이라는 학자가 분류학을 이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종속 가문, 가문가 이런 거.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분류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분류할 엄두를 못 내고 있대요, 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챕터입니다. 바이러스 술집의 바이러스 학자라는 118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낭독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 학자나 의학자는 무죄입니다.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연구 대상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지구에는 총
1 곱하기 10의 31승 개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일렬로 늘어놓으면 1억 광년에 달합니다. 육지를 빼고 바다에 있는 바이러스만 합쳐도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다 합친 것보다 1억 배나 많은 바이러스 13 곱하기 10의 28승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가 이제 보통 네.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다. 참고로, 셀 수 없다. 예, 네. 참고로 이거를 비교치를 얘기하자면 지구의 질량이 5.97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입니다. 큰 수의 대명사가 조죠, 보통. 조인데, 그리고 이제 만 단위씩 점점 커져요. 경, 해, 자, 양, 구, 순, 이런 순서로 이제 올라가는데, 바다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31양. 지구에 사는 바이러스 숫자는 19의 10분의 1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에 내장된 계산기는 19를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뭐 바이러스- 셀 수 없다 이런 것도 안 되는 네, 거죠. 셀 수 없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염 속도도 또 엄청나요. 바이러스의 가장 인기 있는 숙주는 박테리아인데 초당 1 곱하기 10의 23번의 속도로 감염이 됩니다. 덕분에 지구상의 박테리아 중 약 20에서 40%는 매일 사라집니다. 라고 하죠. 그럼 바이러스가 무엇이냐?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단세포니까 생물은 생물인데 그 아주 이 책에서는 무생물을 생물과 봤구나.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그러니까. 나와요. 그래서 증식하려면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진화적 기원은 몰라! 몰라! 오리무중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네. 얼마나 작아요. 그게 얼마나 개체수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제 여기 역사책에서도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의 실체를 안 건 정말 최근이에요. 광학 혁명 같은 걸 발견해가지고 이거 저거 보다가 결국 보게 된 건데 그 전까지는 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명명도 그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이제 질병을 인류가 불을 쓰게 되면서 또 옷을 입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것을 수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면역 체계가 발달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면역 체계가 발달되다 보니까 좀 어떤 인자에 좀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 반응도 그렇죠. 반응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면역 체계의 어떤 과민 반응의 현상을 알레르기라고 명명을 하고 이 책에서는 그것이 이게 문화 쪽으로 오게 돼서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혐오 정서나 여러 가지 행동 면역의 좀 과한 성향 이런 것들을 알레르기 증상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어떻게 보면 면역 체계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상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면역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냥 어떤 나쁜 게 들어왔을 때 내가 항체를 만드는 면역. 또 하나의 면역은 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서 내 몸에 그냥 들어있는 면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백혈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역 체계로 우리가 이제 다른 나쁜 애들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든 백신 면역이 또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몸에 주입해가지고 네. 만들어내는 거를 몸이 못하니까 그쵸.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동 면역 체계의 진화가 어쩔 수 없이 이 몸의 면역을 치듯이 우리 행동으로 면역을 이제 그 쉴드를 치는 건데 이게 이제 역겨움 그러니까 더러운 걸 보고 병자를 보고 이러면 우리가 역겨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 집단을 편견하고 추방하고 이런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것 중에 이제 프로펫의 독소 가설 예방 가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독소가 이제 왔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의식하지 않고 저절로 몸이 이렇게 피하게 되고 헛구역질 막 나게 그쵸. 되고 네. 그 임산부도 헛구역질을 막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뭔가 몸에 변화가 있는데 어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네. 굉장히 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헛구역질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차단해버린 아이 그렇죠. 이런 네.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라시오 파브레라는 되게 유명한 진화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병 회피에
어떤 기준이 어떤 사회 규칙을 만든다. 이게 되게 연관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어떤 의례, 리추얼이 어떻게 보면 감염병의 역사, 그리고 감염병을 막기 위한 어떤 행동 면역 체계와 아주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을 씻고, 그러니까 어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거기 가면은 어떤 이제 균에 감염되는 거를 나도 모르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예법상 손을 씻고, 네. 발을 닦고, 그렇죠. 귀를 닦고, 뭐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그게 되는 의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유명한 학자의 말을 좀 인용을 해보면요. 네. 파스칼 보이어라는 되게 유명한 또 인지 종교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진화는 특정한 행동을 창조하지 않는다. 진화는 사람을 특수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마음의 구조를 창조한다. 마음의 구조 창조. 이게 바로 진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구조도 어떻게 보면 진화적으로 감염병이 없는 깨끗한 맑고 이런 걸 추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쪽을 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뭔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의식 같은 걸 많이 치러야 되고 네. 이런 게 다 병에 안 걸리려는 내 몸의 행동이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과민 반응, 면역 체계의 과민 반응이 알레르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행동 면역 체계로 오면은 과도한 혐오, 이방인을 위한 너무 과도한 혐오, 그리고 뭐 장애나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복지보다는 어떤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이거를 알레르기라고 인정하고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과도하다. 이건 과도하다. 이걸 그쵸? 알아야 되는 거지. 어. 과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는 보호할 수, 나만 보호할 수 있어. 나만 보호할 수 있어. 이렇게 가지 말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감염병 인류의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빠먹을 뻔했어. 네. 네. 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죠. 네. 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발가락. 책에 써 있는 대로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네, 288쪽인데요. 네. 17세기 로마의 감염병 의사를 표현한 독일의 동판화였습니다. 당시 감염병 의사들은 새 부리 모양의 가면을 썼는데 감염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미아즈마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은 이게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 가면이군요. 가면입니다. 근데 이게 남한테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병균한테 겁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나쁜 겁이 아니라 이 부리 안에 끝에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쑥같이 그런 효과가 있는 향이 나는 거를 태워가지고 놓는 거예요. 예, 이 연기가 나에게 옴으로써 나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게 그렇습니다. 그 공기가 의미하는 말이 미아즈마였습니다. 미아즈마. 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복장을 하고 이런 가면을 쓰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러 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갈레노스라는 되게 유명한 의사, 의사의 의사 오브 의사가 있었습니다. 네. 갈레노스는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인데요. 유럽의 전통의학에 큰 영향을 준 히포크라테스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해요. 갈레노스. 근데 갈레노스가 주장한 것이 이 미아즈마 같이 나쁜 공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 프레우마, 그러니까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이 원기, 우주의 원기 이런 것들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약간 뭐랄까요, 좀 거짓말, 현대적이지 않다. 현대적이지 않고 좀 미신스럽다. 한데 의사인데. 의사인데 그런데도 오랫동안 이런 학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의학이 약간 이름은 바뀌었지만 대체의학이나 뭐 네. 이런 쪽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나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동 면역 체계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을 지각하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요. 네. 발가락. 네. 그래서 어떻게 느꼈나요? 저는 여기 그 미야지마랑 푸네우마 여기 챕터에 있는 이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다들 백신과 치료제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얼른 개발하고 얼른 접종하고 얼른 치료해야죠. 하지만 현대 사회의 미야지마를 좀 더 맑고 건강한 푸네우마로 바꾸지 못하면 코로나21이 생길 겁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이 아니라 미생물과의 공생이 필요합니다. 공생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네. 바이러스 우리 같이 잘 살자. 살아보자고요. 이만 독감 마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